저기 건너가겠습니다. 남천자이도 분양 당시에는요 한 11억 좀 저층들 이래 분양했거든요. 미분양이 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있었었는데 시간이 지나고 시장이 정리되면서 최근에는 뭐 다 팔렸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희 앞쪽으로 보이시는 게 용호동 이제 W입니다. W고 용호동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여기 수용구하고는 행정구역이 구분이 돼요. 남구 용호동이거든요. 행정구역이 분리되어 있긴 하지만 공간이 붙어 있고 소위 말하는 이 동네에서 비쌀 수 있는 이유를 같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정구역하고는 상관없이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광안대교도 저희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펼쳐지는 게 좀 다릅니다. 앞서서 우리 광안 쌍용예가랑 광안 7구역 같은 경우에는 정면에서 바라본다면 이제 W나 마린시티 쪽에서는 측면에서 바라보거든요. 그리고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광안대교가 휘어져 들어가는 그 느낌도 상당히 뷰가 이쁘게 잘 나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가지면서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다 하고 보면 될 것 같고, 초고가시장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부역대 신평초를 꼭 안 가지고 있어도 뷰 하나만으로도 가격이 충분히 형성이 잘 되는 것 같고, 일반적으로 이제 학군지를 중심으로 한 일반 아파트들은 이제 부역대 신평초 그 기준을 가지고 보시면은 크게 무리는 없는데, 좀 예외적으로 초고가 시장에서는 좀 다른 모습이 있다라는 것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부산의 초고가 시장을 놓고 보면 제일 비싼 건 LCT라 보셔야 되고요. 단가를 봤을 때, 평당 가격을 봤을 때도 보면 LCT가 가장 높게 나오고, 그 다음에 마린시티 쪽도 낮은 편은 아닌데, 저희가 데이터를 뽑아보면 마린시티 쪽보다 오히려 용호동 W가 조금 더 높게 나옵니다. 높게 나오고, 아마 연식도 있고 좀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마린시티 쪽이랑 이제 센터파크 대형들이 이렇게 고가 시장이 좀 줄을 서 있거든요. 앞에 보시는 W가 그만큼 비싼 아파트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우리가 뒤로 거쳐온 그냥 우스갯소리로 사람이 끼치는 비트코인이라 말씀드렸는데, 그 공간 사이에서 여기 보시면 여기 이제 뉴비치랑 상가랑 또 저기 아파트 하나랑 그 통합 재건축 갈 거예요. 조금 더 아파트 이름도 더 말씀드릴 건데, 그러니까 여기 W가 있고 뒤쪽에 삼익비치가 있고 그 사이 여기 이제 재건축 한다고 또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제 시작하는 초기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도 아마 들어오게 되면 상당히 가격이 높게 형성될 것 같아요. 조금 있으면 남천 프로듀어 서밋이 나옵니다. 앞에 공사장 현장 펜스가 살짝 보이기 시작하는데, 저희가 남천 서밋이고요. 남천 프로듀어 서밋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 오른쪽에 이 상가 지역이 다 그 통합 재건축하는 공간이라 보시면 돼요. 근데 여기서 뒤를 돌아서 한번 봐보세요. 뒤를 돌아서. 여기가 지금 지면인데도 광안대교가 이렇게 보이고, 뒤쪽에 마린시티 보이고, 그 다음에 저 뒤쪽으로 했을 때 저 해운대 쪽이 보이거든요. 이제 이 공간에서 보인다는 말은 저희 왼쪽에 있는 여기 통합 재건축하는 데서도 아마 그쪽들은 저 뷰가 보일 거고, 그 다음에 남천 서밋 같은 경우에도 아마 이쪽으로 보일 거거든요. 이쪽 보이겠죠. 근데 이 뷰가 상당히 괜찮을 거예요. 특히 야간에 특히 좋을 거고,
뒤쪽에 보시면 대형 푸르지오가 있거든요.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이 있는데 쟤도 지금 이 뷰가 보일 거예요. 아마 뭐 인터넷 같은 데 가보시면 사진은 많이 나와 있을 거고, 이 뷰 때문에 가격이 상당히 높은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장 혹시 본인이 혼자 가시다가 한 번쯤은 뒤를 좀 돌아보시면 괜찮아요. 그러면 우리가 앞만 보고 갈 때만 좀 다른 느낌들이 한 번씩 잡힐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은 사실 우리가 놓고 보면 초등학교 우리 가까운 곳도 아니고, 그 다음에 지하철역에서는 꽤 안쪽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닷가와 가깝다는 이유 또는 그 좋은 뷰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굉장히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있는데, 그게 사실 지금만 그런 게 아니라 옛날에도 그랬고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고 또 아마 앞으로도 더 강해질 것 같아요. 여기서 앞에 보시면 반도보라 아파트가 있고, 그다음 여기 상가가 있고, 오른쪽에 전면에 바닷가 쪽 상가가 있고, 뒤쪽에 뉴비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 개가 다 색깔이 다른 공간이 같이 통합을 해서 지금 재건축을 하겠다라는 건데, 우리가 재개발이든 재건축이든 좀 색깔이 다른 아파트들이 같이, 지역이 색깔이 다른, 또 성격이 다른 어떤 그 집단들이 재건축을 할 때는, 재개발을 할 때는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결국은 나중에 분담금을 누가 얼마나 내냐를 결정할 때 감정평가를 하기 전에 많은 이해관계가 서로 얽힐 텐데, 그런 부분에서 서로 가진 것에 대한 어떤 그 뭐라 그래야 되죠? 가진 것에 대해서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부분에서 좀 진통은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일에 원래대로는 유비치만 따로 하려고 그랬거든요. 근데 쟤만 따로 하고 앞에 공간이 남아 있어 버리면 유비치 입장에서도 약간은 이제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고, 또 여기 앞에 있는 공간들도 사실 그렇게 넓지 않아서 세대가 많이 구성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대의를 보자면 세계 상가도 그렇고 반도보라도 그렇고 뉴비치도 같이 해야 되는데,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마 서로 조금은 분쟁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부분이 좀 잘 해결돼서 진행이 잘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새 아파트가 된다 하면 이미 인근에서 만들어 놓은 시장을 놓고 봤을 때 여기도 굉장히 높은 가격을 형성할 거란 건 너무 뻔한 이야기라고 보셔야 되고요. 지금 저희가 가고 있는 길 오른쪽 왼쪽에 보시면 여기 펜스가 쳐져 있는데, 여기가 뭐 다들 아시는 남천 서밋 현장입니다. 이번에 34평 기준으로 한 14억에서 한 16억 정도 분양을 했고, 경쟁률도 상당히 높게 기록을 했고, 어쨌든 적은 평형일수록 빨리 완판이 된 것 같아요.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경쟁률이 조금 높게 나와서 개인적으로 좀 많이 놀랬었고요. 물론 뭐 여기 하기 전에 센텀 로얄에서 좀 34평이 생각보다 잘 나와서 좀 더 잘 나올 거라 예상은 하고는 있었는데, 어쨌든 상당히 높은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크게 반응을 해서 좀 그래도 부산이 좀 분위기 살아있다는 것도 느끼기도 했었고요. 또 한편으로는 꽤 높은 분양 경쟁률 중에서 투자 수요가 굉장히 많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게 투자 수요가 많은지 실거주 수요가 많은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뭐 개개인을 다 설문조사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래도 그냥 여기저기서 좀 들리는 이야기에 의하면 좀 투자 수요가 많았다는 이야기가 있고, 또 실제로 아는 지인들이나 투자분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면 실거주보다는 투자를 목적으로 청약을 하셔서 당첨되신 분들이 다수 있는 걸로 봐서는 투자 수요가 좀 있었을 의해서 좀 경쟁률이 좀 높게 나온 걸로 저희가 추정을 합니다. 아마 여기 유비치 같은 경우에도 층이 유비치 아파트가 지금 오른쪽에 보이시는 이 유비치 아파트가 공간이 제일 넓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합원들이 가장 많이 나올 건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도 분담금 관련해서는 상당히 많이 부담하셔야 될 거예요. 그런 부분들이 언젠가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때 좀 이야기가 잘 돼서 잘 풀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제는 남천동에서 벗어나서 이제 대연동으로 넘어갈 겁니다. 앞에 보시는 아파트가 더 푸르지오 서밋입니다. 더 비치 푸르지오 서밋이죠, 풀네임이.
대연비치 재건축으로 진행이 됐고 완공을 한 지 좀 됐죠. 요즘에 실거래 가격이 좀 뜨기 시작해요, 얘네들도. 최근에 보니까 한 13억 5천 뭐 이 정도 시세가 잡히는 것 같고, 세대수는 1384니까 1000세대 넘어가니까 우리가 대형으로 뽑을 수 있죠. 행정구역을 놓고 보면 여기는 이제 남구 대연동이고요. 저희가 지금 걷고 있는 공간은 남천동이니까 도로를 하나로 들고 행정구역이 갈라진다고 보시면 되고, 이게 아파트 시장을 놓고 보면 참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이 도로 하나를 중심으로 해서 또는 뭐 어떤 공간을 구분하는 어떤 구조물 하나로 인해서 시세가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대연비치 이 푸르지오 서밋 같은 경우에도 지금 남천자이랑 시세가 별로 차이가 안 나거든요. 최근 호가를 놓고 보면. 근데 모르겠어요. 시간이 지나면 또 이 공간을 두고 약간 구분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워낙 이제 강한 지역이니까 이렇게 좀 더딜 수도 있지만, 부산에 꽤 많은 지역을 둘러다니다 보면 도로 하나 사이로, 척길 하나 사이로, 강 하나 사이로 공간이 구분되면 시세가 좀 차이가 나거든요. 어쨌든 저기는 이제 남구 대연동 쪽이니까 이런 부분도 고려는 하셨으면 좋겠고, 여기는 제가 알기로는 초과이익 환수제가 해당되는 재건축 단지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부산시랑 조금 이야기를 하고는 있는데 서로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뭐 그냥 뭐 하는 둥 마는 둥 그런 것 같아요. 여튼 그 조합원 입장에서는 그 고지서에 대해서 조금 신경을 쓰신다라는 이야기는 있어요. 여기 대로변 쪽 같은 경우에는 현장에 계신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되게 조금 시끄럽거든요. 물론 이제 저기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어떻게 느끼실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거주지로서는 되게 소음도 많고 그럴 것 같지만, 그래도 이 공간이 가지는 특이성 때문에 가격은 되게 높게 형성되어 있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앞쪽으로 보이는 저기가 이제 대연혁신이고, 저희가 오늘 코스 마지막 지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남천동에서 걸어갈게요. 올라갈게요. 엘리베이터 타실 분들은 타시고 올라오셔도 됩니다. 기다립니다. 여기 육교에서 바라보시면 고층 건물들이 늘어져 있는 게 꽤 화려하게 보이죠. 규모도 있고 웅장해 보이고요. 그 부산의 사업지 중에서 대연 3 재개발구역이 대연 DIL 되게 유명하죠. 그 다음에 간혹 엇갈리시는 분이 계신데, 대연 3 재개발 말고 대연 3 재건축이 있습니다. 지금 현장 저희 가는 곳은 대연 3 재건축 쪽입니다. 대연 3 재건축이 최근에 기간특공 공지를 띄웠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달 말에, 이달 아니 12월에 일반 분양을 진행하게 될 것 같고, 그 현장을 한번 미리 가보겠습니다. 공간을 보시면 여기 메인 도로 쪽에 푸르지오 서밋이 있고, 대연비치 재건축 푸르지오 서밋이 있고, 그 뒤쪽에 보면 건설사가 하나거든요. 하나포레나 대연이, 하나포레나 대연으로 아마 풀림이 되는 것 같아요. 그 현장에 쪽으로 지금 저희가 걸어가고 있고, 여기는 아마 거의 후분양인 것 같아요. 후분양으로 사업지로서 지금 건축물이 거의 다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입주가 다가오다 보니까 일반 분양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일단 메인 도로 안쪽에 있고, 대연 3 재건축은 367세대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세대수가. 큰 단지는 아니에요. 큰 단지는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 공간이라는 곳 자체가 선호도가 높은 공간이기 때문에 가격은 굉장히 높게 형성될 걸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가 좀 부산에서 부촌이다 보니까 소형 평수 공급이 좀 많은 편은 아니에요. 많은 편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여기 대연3 재건축 같은 경우에도 대연 하나 포레라도 뭐 세대수가 많지 않아서 그 일반 분양 물량이 많진 않은데 어쨌든 이번에 104세대인가 나오는데 그게 다 24평만 공급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동네에서 흔치 않은 24평 공급이 여기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여기는 지금 후분양으로 가기 때문에 분양 가격이 얼마가 나올지는 모르겠고 아마 상당히 높은 가격으로 나올 것 같아요. 특히나 지금 남천 서밋이 옆에서 고분양가로 분양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을 했기 때문에 여기 사업장도 상당히 가격이 높게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골조를 보시면 거의 다 올라갔죠. 다 올라갔고 이 분위기면 거의 뭐 내년에는 입주를 할 것 같죠. 이제 거기에 맞춰 지금 일반 분양한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34평이랑 30평이랑 세대수가 조금 있긴 한데 조합원분들이 다 가져가셨고 24평만 일반 분양이 남아서 공급이 될 겁니다. 22년쯤에 일반 분양하려고 했었었는데 그 분양가 심사를 허그에 넣었었어요. 근데 허그에서 조합원이 요구하는 가격보다 좀 낮게 분양을 하라고 서류가 왔고 거기에 조금 모르겠어요. 발심이 있으셨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조합에서 어떻게 내부 정리가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그냥 분양을 하지 않고 공사가 시작된 상태에서 공사를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지금 일반 분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2천만 원 좀 넘게 분양을 하려고 계획을 했었거든요. 2,100만 원인가 2,140인가 그랬었는데 허그에 심사를 넣었었는데 허그에서는 아마 2천만 원 밑으로 나왔던 것 같아요. 일반 분양 가격을. 그러다 보니까 좀 내부에 조합원분들의 반발이 있었던 것 같고, 지금은 분양하게 되면은 얼마에 할까요? 훨씬 비싸게 하겠죠, 그때보다. 어떤 대연3 재건축도 혹시 뭐 청약 통장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관심을 한번 가져보셨으면 좋겠어요. 뭐 세대수 작고 뭐 그래도 기본은 밥값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연3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제가 24평이 일반 세대수에서 거의 24평 중심으로 가는 아파트거든요. 많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가는 이유가 뭐냐면 결국은 이게 또 대지 지분이에요. 제가 그 재건축 사업성 이야기하면서 계속 대지 지분 이야기 했었는데 대연 하나 같은 경우에도 액조부터 시작할 때 대지 지분이 그렇게까지 많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소형 평수의 아파트를 많이 넣을 수밖에 없었고 그런 특징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보면 24평이 메인인 그런 아파트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대지 지분이 많다는 게 여러 가지로 해석이 가능은 한데 첫 번째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일반 분양 물량이 많아서 사업성을 올릴 수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문제이기도 하고, 또 두 번째가 뭐냐면 대지 지분이 많으면 대형 평수를 많이 넣을 수 있거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연3 재건축은 대지 지분이 작다 보니까 소형 평수로 갈 수밖에 없었던 사업 구조가 짜졌던 거고,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야기 말씀드리면 이 동네는 원래 34평 이상이 메인인데 왜 저 아파트는 24평이 많지라고 물어보시면 아마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됐기 때문에,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앞으로 보시면 이제 대연혁신 주복동이 보이기 시작하네요. 저기가 이제 오늘 임장의 마지막 종착지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시작은 광안동부터 했지만 개인적으로 생각하기로는 결국 이 동네의 핵심은 남천동인 것 같고, 그 힘이 광안동까지 뻗쳤었는데 그 힘의 여력이요 광안동 쪽으로도 가지만 여기 대연동 쪽으로도 어느 정도 힘을 뻗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대연혁신, 대연힐스테이트 프로지오를 중심으로 해서 남구 쪽에도, 그 다음에 저기 이제 오늘 가보진 않지만 대연 SK나 대연 롯데 레전드까지 시장의 힘이 간다고 보고 있고, 물론 공간에 따라서 가격이 차이는 좀 있어요. 남천탕하고 붙으면 붙을수록 가격이 높게 형성되는 특징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긴 하지만 어떤 그 등락의 과정이라 그래야 됩니까? 예. 3분 요약만 좀. 그냥 특징별로 지도. 예, 처음에 저희가 돌아다녔던 도역이 저기 광안동 쪽이었죠. 그래서 광안 쌍용을 중심으로 해서 그 아파트의 가격 알아봤고, 그 다음에 기축가 아파트인 강한 차이까지 확인했습니다. 그 다음에 옆에 광안 쌍용의 힘을 업어서 같이 움직이고 있는 광안동 재개발 광안 357 돌아봤고, 위치는 좋은데 사업성과 관련된 리스크는 꼭 감안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다시 남천동으로 넘어왔습니다. 처음 지역이 이제 재개발이었다면 남천동은 재건축 지역,
대형주택으로서 많은 아파트가 재건축이 이미 되어 있고 또 진행하고 있고, 시세 시작이 사실 광안동보다 남천동이기 때문에 더 높은 가격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천동 지역의 핵심인 삼익비치를 한번 둘러봤습니다. 그래서 삼익비치는 가격이 상당히 높게 형성되어 있고 앞으로도 많이 높은 가격을 형성하겠지만 사업성과 관련해서 조금의 트러블은 있을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이 움직일 때마다 움직이는 지역, 그 다음에 남천동 다음에 넘어온 곳이 붙어있는, 물리적으로 붙어있는 이제 남구 쪽 대연동 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대연동 쪽도 남천동 가격이 따라갈 때 같이 잘 움직이는 지역으로서 경계에 붙어있는 더비치 프루저 서밋이랑 대연 혁신을 받고요. 오늘 거리가 너무 멀어서 가지는 못하지만 뭐 대연 SK나 또 대연 DR 정도까지도 저희가 움직이는 영향권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 중심에 있는 이제 남천동, 광안동 이제 이쪽을 주로 둘러봤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고생 많으셨습니다.